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5월의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에서 40mm, 동해안은 5mm 내외인데요. 시간당 10에서 20mm씩 비가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지름 5mm 미만의 쌀락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바람도 순간 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세게 부는 곳도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 조심해 주시고요. 다소 요란하게 봄비가 내리면서 기온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한낮에 22도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횡성군 아동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제도죠.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103의 어린이날을 맞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원주 따뚜 공연장에 마련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는지 끝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5월 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공무원 인사의 다면평가를 폐지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원강수 원주시장이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원주시 공무원 노조가 고소한 지 약 9개월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이 곧 결론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성 한우가 소비자가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횡성군은 2025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에서 횡성 한우가 지역 명품 브랜드 부문 대상을 11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은 단순한 상품 가치를 넘어 소비자에게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과 기업을 발굴 선정하는 상입니다. 강원경찰이 농산물 절도에 대응하기 위해 영월과 평창에 이동형 CCTV를 지원합니다. 이동형 CCTV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영월과 평창에 각 10대씩 설치하고 무상으로 대여해서 운영합니다. 강원경찰은 최근 3년 동안 평창에 41건, 영월에 28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던 만큼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주 봉산 일반산업단지 관련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해당 단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려졌던 만큼 그만큼 이를 둘러싼 잡음도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원주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보입니다. 예. 봉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대략 제가 살펴보니까 3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예. 주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원주시를 사칭하였다는 문제입니다. 마치 이제 원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문서에다 뭐 원주시장 귀하라든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받았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원주시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알고 동의서를 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원주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원주시의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의회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일인데 정말 구두상으로 뭐 약속을 한 것인지, 또 하나는 구두상의 협의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협약이 아닌데요. 이 구두상의 협의만을 가지고 문서상에 마치 원주시가 이 사업을 같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뭐 고발도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원광수 시장의 측근과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산업단지 개발 추진 시점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단순 투기를 넘어서서 이 개발업자의 사업 추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원주시의 압력까지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의 공직비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의혹은 사업 추진업체가 개발 이익을 지금 극대화하려고 산업단지 부지 내에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주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봉산산업단지는 또 원주시에서 아주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이런 그 폐기물 처리장이 대규모로 만들어질 경우에 원주시에 피해가 있을 텐데 시민들의 원주시가 시종일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관련 의혹들이 사업 추진 초기에 주민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원주 시민들에게도 악취 등의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요? 예,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의 원주시의 입장은 폐기물 처리장이 설립될 일은 뭐 없을 것이다. 또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사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 2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인가 없이 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할 수 있으니까 원주시의 해명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 최근에 폐기물의 해외 반출 등이 금지되면서 국내 폐기물 처리장들이 폐기물을 외부로부터 대량 유입할 경우에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보다도 폐기물 처리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부실 시공이 돼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 그 산업단지 내 주거단지 개발도 쉽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살질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원주에서 추진 중인 뭐 불온 산업단지라든가 또 새롭게 추진 중인 뭐 신평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새로운 그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미분양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강제 수용이 될 수가 있는데 토지 강제 수용 시에는 헐값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예, 일단 불법적 행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원주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요. 원주경찰서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일벌백계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원주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점검이라든가 또 전면적인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의 개발 계획들은 대부분 다 민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의 책임 있는 기획과 공적 관여가 없으면 민간 중심의 개발 사업에서는 많은 경우에 무슨 편법 브로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아직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개발 지구가 대명원 지역입니다. 지금 뭐 벌써 한 수십 년째 저렇게 방치돼 있지 않겠습니까? 시행업체가 계속 바뀌면서 주민들은 부동산을 매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 외에도 화해단지 사업도 대규모로 추진이 되다가 결국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민간 개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 차원에 많은 이권 세력들이 결합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발 이익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봉산 일반 산업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원주 시내에 인접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이 가져올 다양한 효과성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여러 가지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원주시가 좀 책임 있게 관여하는 가운데 개발이 돼야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성과를 좀 높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어쨌든 민간에 좀 맡겨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이익을 둘러싼 이권 개입이 여기에 몰리면서 폐기물 처리장 같은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 큰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슬그머니 이제 계획안이 통과될 뻔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물론 현재도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더 이제 걱정되는 것은 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 업체 관계자 한 분이 이미 한국에서 이제 타 지역에서 이 폐기물 처리장 내 대량 침출초 사건을 또 방치했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주에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주시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요.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지역 개발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대선에서 뭐 은퇴도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은퇴도시와 이런 뭐 원주시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개발이 잘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이 돼야지 민간 업자한테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이런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원주시가 책임 있게 이런 지역 개발에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봉산 일반 산업단지 관련 소식이었고요. 자, 광해광업공단이 시민을 위해서 주말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는데 이 공공자산의 시민개방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시민들에게 좀 개방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이 뭐 문화체육이라든가 또 뭐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한 삶의 질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관련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해광업공단이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에 본인들의 5개 주차장을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라고 하였거든요. 예. 사실 주말에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주차장이 개방이 될 경우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헤맬 일이 없을 겁니다. 이 공공기관에 주차를 하고 안심하고 반곡금대 관광벨트를 좀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좀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뿐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큰 편익을 줄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자산이 누구 거겠습니까? 시민의 것이죠. 맞습니다. 시민의 것, 국민의 것입니다. 그런 인식들을 지금 공공기관이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재산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그것들 개방하는 조치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주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그 문화공간 강당 이런 곳들도 있는데요. 그런 곳들도 안 쓸 때는 사실 일주일에 쓰는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개방을 하면 지역의 예술가들이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주택공사 우리 LH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임대아파트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 상가 2, 3층에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미분양 시설들을 청년 창업자들이라든가 지역의 비영리 그 법인들이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강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지역의 문화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줬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주차장 같은 유유부지에 주민들이 뭐 협동조합으로 햇빛발전소를 설립해서 부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준 그런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런 유유자산을 적극적으로 좀 개방해서 주민 편의성을 좀 개선해 나간다라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다양한 지역의 현안을 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짧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단히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방송 출연 못하는데 그 다음에 온다고 또 뭐 오지 말라 이러시진 않을 거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교수님. 네, 앞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더 길게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참 짧네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동참여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횡성군은 지역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아동참여위원회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만 10세부터 13세까지 아동들로 구성돼 있고요. 지역 내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제안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활동, 권리 교육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제6기 횡성군 아동참여위원회를 모집했는데요. 17명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됐고 지난 26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지난해 정책 제안 반영 사항을 공유하고 연간 활동 계획 소개와 아동 권리 교육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월드비전 강원사업본부의 전문 운영을 통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아동참여위원회는 놀이와 문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참여와 존중이라는 4가지 활동 주제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놀이시설 모니터링과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의견 수렴, 부모 교육, 환경과 지역 아동 관련 시설 모니터링, 아동 권리 워크숍을 통해서 아동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아동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 남재현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요. 2019년부터 아동 의견을 반영한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아동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캠페인, 아동 권리 교육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에게는 사회적 주체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주인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지역에는 아동권리 인식 개선과 함께 아동이 살기 좋은 횡성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횡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10에서 13세 아동, 즉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올해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는 지난 4월 공개 모집을 통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제5기 참여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지난해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했고요. 기후 환경 교육을 실시해 워크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또 개인별 활동지 미션을 통해서 한 달간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정책 제안 워크숍을 개최해서 4개 영역에 12건의 정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활동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횡성군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 남지한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아동 권리 인식 개선이 되어 아동이 살기 좋은 횡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아동들이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을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03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5월 3일 토요일 횡성문화체육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부처님 오신 날과 겹치고 연휴 기간이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를 고민해서 5월 3일 토요일로 행사 일자를 정했습니다. 올해는 5월 3일 토요일에 횡성문화체육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체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5월 3일 하루 재밌고 신나게 놀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원주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위원회 김나군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 어린이날 큰잔치 집행위원장 김나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원주 어린이날 큰잔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추진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시죠? 네, 원주 어린이날 큰잔치는 생명, 평화, 꿈 세 가지 주제를 항상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예. 올해 원주 어린이날 큰잔치는 평화를 주제로 어린이들, 가족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참 좋네요. 평화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원주 어린이날 큰잔치를 언제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원주 어린이날 큰잔치는 5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젊음의 광장과 댄싱 광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과학, 만들기, 도예, 전통문화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뮤지컬, 마술 공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공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별 없는 행사를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평화 놀자존도 새롭게 마련해서 현장 레크레이션, 어린이 영화, 인생 네커, 에어다트, 핸들링카 등 놀이 요소도 강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혹은 발전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부분에 차별화를 두셨는지 혹시 좀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경을 수용하고요. 올해는 단순 체험 위주 공연만 있다라는 그런 구성을 넘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평화 놀자존을 마련해서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고 뛰놀고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에도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들은 비율을 더 확대해서 보다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의 날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어린이날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약 1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안전관리원으로 투입되어서 행사자 전역을 다 관리하게 되고요. 사전 안전점검은 물론 의료 지원 체계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부스 체험과 함께 현장 대응 체계도 구축을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어린이날이 어른들에게는 사실 좀 힘든 날이기도 하죠. 좀 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어른, 아이 모두가 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어린이날 큰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린이날이 아이들만의 날이 아니라 가족 모두 함께 행복을 느끼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어린이 권리를 존중하고 문화를 더 강화하는 문화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어른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어린이날 큰잔치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린이날 행사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위원회 김나군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5월의 첫날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빗길 안전하게 즐겁게 보내세요.